자, 바이든이 오늘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는 뭐 한미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 그 다음에 원전 수출도 같이 한다. 공급망도 같이 한다면서 보랏빛 미래를 갖다가 자꾸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윤회 취임 이후 지금 보름도 되지 않아서 바이든이 한국을 찾고 오늘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 평택공항에서 평택 반도체 삼성 공장으로 가는 거. 자, 뭔 의미라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아주 밀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세상은 항상 이면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 성곽 경제, 폐쇄 경제로 가고 자유 경제가 무너지고 또 그 이전에 트럼프나 전 세계의 파퓰리즘이 유행하면서 신자유주의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여기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질서와 그리고 동국권 이후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제 센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침략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대주고 돈을 주면서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신냉전이 아니라 이제 대리 전쟁의 시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대리 전쟁이지만 언제 핵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전통적인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토로 뛰어들었어요. 특히 반대로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이제 이 세상은 다 패를 짜서 동맹으로 살아남는 시대지. 동맹에서 벗어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무력으로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칠지 모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언제 남한을 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처지라고 보면 우리가 뭐 G20 회의에 가고 세계 12번째의 GDP 국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엄청 좀 된 착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크라이나 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전쟁 2순위, 3순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세상 그리고 지금 수출 또한요. 지금 중국이 수출이 지금 미국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과 공급망 체인, 즉 수출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IPEF, 인디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참에 중국을 갖다가 이 수출에서도 고립시키고 또 중국의 기술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에서 중국으로 흘러가는 기술을 모두 봉쇄하겠다. 지금 이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뭐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등이 한패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바이든이 일본 갔다가 한국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들러서 일본 가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이유 중에 핵심은 한국이 말로는 한미 동맹이고 또 한국이 미국과는 그야말로 혈맹의 관계로 6.25 때 같이 싸웠고 구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줘서 이까지 키워왔는데 최근에 한국이 친북적인 경향으로 빠져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맹세기 보수라는 정권이 교체된 이 타이밍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받겠다는 거죠. 저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거리도 만들지 마라.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는 다 드러내고 정상으로 사드 부대를 운용해라. 자, 우리가 2개, 3개 더 필요하다면 너네들이 그것도 좀 갖다 놔라. 또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한미일 동맹으로 우리는 확대하고자 하는데 너들 여기에 이 달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쿼드 등에 대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뭐 쿼드에는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뭐 기술부터 뭐 기후 뭐 이런 낮은 단계의 워킹 그룹에서 시작하겠다고 뺀질거리는데 윤 정권 그런 거 없다. 좋다. 쿼드는 너네들 들어올 필요 없다. 이름이 쿼드 내 나라인데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그런데 너네들이 뭐 쿼드에 들어오면 이름도 바꿔야 되고 골치 아프다. 대신에 이 너네들이 쿼드에서 하기로 한 일을 가지고 새로 만든 기구가 IPEF다. 이 IPEF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라.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과 기술 봉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 반도체가 수출되어서 들어가고 그것이 중국에서 가공품으로 나와서 중간재로 또 한국으로 오고 한국이 그걸 가지고 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이 순환관계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게 미국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의 핵심이 삼성전자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한국을 꿰뚫었어요. 한국이 자꾸 친중으로 가는 데는 한국 재벌 기업의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삼성을 방문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바이든이 자기 공장을 온다 해서 박수치고 좋아서 난리칠지 모르지만 좋아할 일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언론은 아주 장밋빛 기사들만 쓰고 있어요. 윤 바이든 원전 수출 손잡는다. 원전 강국을 한미가 같이 복원하고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한 뜻. 원전하고 기후를 연결합니다. 이게 이명박이 이야기였죠. 제3국 공동 수출 위한 기술 인재 협력 구상 밝히기도. 자, 이거는 한국이 미국 쪽에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겠죠.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의 확장, 공급망 원전도 같이 간다. 그러면서 안보, 경제, 기술, 에너지를 포괄하는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을 한다. 대통령실은 공급망이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백악관은 한일과 새 규범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규범을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차세대 원전까지 협력하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경쟁에서 한미가 공조를 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과의 마찰로 제2의 사드 사태가 우려되는데 중국이 과민 반응해서 그렇다. 배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디지털 분야에는 중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 중국이. 바꾸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는요. 위기의 K반도체 한미 칩 동맹, 반도체 동맹이 기회다.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을 9에서 17%로 올리려고 하고 대만이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한국을 추월했는데 한미 협력으로 이 기술력 확보 계기가 돼야 된다. 자, 윤은 IPEF 지분 챙기기에 나섰고 바이든 구상은 중국 따돌리기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서 마치 한국 대기업 재벌들의 공급망 그리고 기술망에서 미국과 협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북핵 위기에 북핵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처지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대북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압력도 넣으면서 인도적 지원도 하자고 투트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이 끼어들다가 끼어들지 못했죠. 애초부터 그는 뭐 기회가 없었던 거고 DMZ 방문도 없었던 거고 문의 특사도 없었던 거예요. 문 쪽이 그걸 끌어내기 위해 백악관 내 인맥을 상대로 로비를 했지만은 잘 안 된 상황입니다. 자, 세계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미국, EU 대 러시아, 중국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과 유럽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미국 외교협회의 한미 정책국장으로 있는 스콧 스나이더, 매우 유명한 논객이죠.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북핵 문제 풀기 위한 보증금이라는 논리를 말했어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거 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짚어야 한다. 지금 조 바이든에게 가장 골칫거리는 우크라이나다.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훌륭한 다운 페이먼트, 미국의 집을 살 때 선불금으로 주는 것이 다운 페이먼트잖아요. 그래 보증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금이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그래서 인도적 난민 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지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미국을 넘어 유럽에도 중요한 메시지다. 한일 관계 개선도 윤희 후보 시절에 밝힌 일본에 바로 특사단을 보내는 문제. 그래서 위안부 강제징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하고 일본의 리더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테스트를 해보고 또 대화를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신뢰하에서 잘 대처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남미가 골수 친미국가 콜롬비아까지 이제 곧 좌파에 넘어가고 브라질도 곧 좌파에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다 빨개져요. 그래서 미국이 미주 정상회의를 내달 LA에서 열라는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블록화됩니다. 여기서 내가 윤 정권에게 분명히 충고하자면 뺀질거리지 마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 동맹이고 공급망 동맹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풀베팅 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과 장사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미국으로 베팅하겠다라는 양자택일적인 확실한 선택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다가 그야말로 이번 바이든의 한국 방문, 삼성전자 방문이 악몽으로 한국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뺀질거림은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지금 세계가 다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에서 여기서 양다리 걸치다가 고아됩니다. 고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